그래요? 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신년 용어 중에서 아이고 좀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라는 코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증시전략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코너입니다. 다시 한번 박미라 아나운서를 불러볼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될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증시전략센터 즐겁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오늘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에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팁을 어제에 이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장기 투자가 좋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패스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심리학 용어 중에서 보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유 효과는 필요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중에 쓸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버리는 사람이 살림도 잘한다. 중요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란 참 쉽지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 효과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매수한 종목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종목을 매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여러 많은 종목 중 하나에 불과한 그런 종목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선택한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객관성을 잃거나 좋게 해석하고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시전략센터 3부까지 다 보시고 나서 맛있는 점심 드신 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과연 가치가 없는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크로바 하이텍과 삼성 전기 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후 두 전문가님 상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보유 효과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었는데요.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는 만큼 내가 샀을 때 주식 가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여부도 잘 꼼꼼히 따져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싱크프레 비숍님 그리고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슬리 종목 배틀은 한 달 뒤에 수익을 겨루게 되는 게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씩을 오늘장 들고 나오셨습니다. 조금 뒤에 매수가를 결정할 거고요. 한 달 뒤, 그러니까 4주 뒤 출연하기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수익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숍님께서는 M&A 이슈로 시장에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죠. 현대건설 들고 나오셨고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오늘 LG 상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먼저 비숍님의 현대건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오늘장에서는 강보합권 어제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72,10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의 LG상사도 보겠습니다. LG상사는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한 2% 가까이 올라 있고요. 매수 가격은 39,650원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M&A 이슈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 M&A보다는 실적에 더 중심을 두면 현대건설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분석이 들릴 만큼 현대건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긍정적인데요. 비숍님께서는 왜 이 종목을 오늘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선택을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향후에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흔들림에 내성이 강한 어떤 그런 이슈를 고르고 싶었습니다. M&A라는 것은 시장의 흔들림과는 거의 무관하게 움직이는 별단 테마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알려진 테마고요. 동사가 지금 적대적 M&A가 현대차냐 현대그룹이냐 싸움이 붙어서 오버슈팅이 되면 굉장히 더 좋을 겁니다. 금상첨화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빠질 데가 없습니다. 임자가 정해지는 날짜가 11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날짜가 정해진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현대그룹으로 간다, 현대차로 간다 얘기가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시장의 어떤 불안정함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 한 달 동안은 꾸준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일단 넓게 보셔야 보입니다. 주봉상 윗부분에 걸려있는 그런 라인을 지금 탄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주봉까지 끌고 올라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아래를 흔들리면서 추세 상승을 한 종목은 향후에 추가적인 상당히 좋은 각도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포인트에서의 수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아마 71,500원 정도의 그 정도 가격으로 저점이 자꾸 형성되면서 2, 3일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윗부분으로 판단 기준이 되는 건 73,000원을 오버하면 이제 가나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액은요. 10만 원 일단 설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대적 M&A라는 우리 지분 경쟁 구도로 혹시 가게 될 경우에는 15만 원까지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종목이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외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오늘장 비숍님께서 들고 나오셨고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영훈 과장님의 LG 상사에 대한 내용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내용을 좀 들어보기 앞서서 이 종목은 저희가 9월 30일이었죠. 백룡신천님께서도 LG 상사 먼슬리 종목 배트 시간에 들고 나오셨던 종목입니다. 백룡신천님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현재 한 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도 고르셨다면 그만큼 LG 상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의미겠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들고 나오셨나요? 예, 일단은 LG 상사에 대해서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시장이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일단 미국 시장이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그 미국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그 선진국 시장이 나빠진다. 특히나 요번에 그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이 일본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 것과 동시에 양적 팽창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유동성들이 아시아 신흥국들로다가 자금이 쏠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느 경우든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이 될 그런 촉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이 되는 거는 국내 기관이나 개인들이 위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국인 시각에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로다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랑 똑같고요. 그리고서 글로벌의 유동성들이 넘쳤을 때 그 글로벌 유동성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커머디티에 관련된 그런 자원 관련주도로다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컸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히토류 분쟁에 따라 가지고서 일본이 상당히 좀 된통 당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측면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광산이라든지 광물 자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액션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다가 액션을 취하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은 국내에 이제 관료들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 있고 특히나 민간 상사들의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나 삼성물산이라든지 SK네트워크스, 대우인터내셔널, LG 상사 요 네 종목이나 네 회사를 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해외 자원 개발에 노하우가 있던 그런 회사가 LG 상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상사는 지금 현재 GS 칼텍스하고 이제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서 광물 공사하고 같이 이제 해외 자원 탐사에 나서게 될 그런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이제
LG 상사가 가지고 있던 이전 그 몰리브덴이라든지 이런 광산에 대한 지분들이 적정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리서치에서 좀 고민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 매출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도달하는 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의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가는데 21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아까 이제 비서님께서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오버슈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만 하고 보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못 참고서 이제 매수세가 몰렸을 때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그 타이밍을 아마도 이제 4만 원이 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이 넘는 순간서부터 5만 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주체는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외국인 매수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35,000원대가 2007년도 최고 고가였습니다. 최고 고가를 올해 7월달, 8월달에 뚫고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서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광산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영훈 과장님의 LG 상사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장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종목 흐름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비숍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현대건설을 들고 나오셨고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72,1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7만 원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영훈 과장님의 LG 상사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LG 상사를 매수한 가격은 39,65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7,000원 주셨는데요. 현대건설은 이제 힘을 응축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 종목이고요.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 동안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장중에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비숍님께 드릴 텐데요. 평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산을 사신 분은 8997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이 21,000원, 비중은 40%를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개월 이상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증시 화랑장 속에서 소외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오늘 8% 이상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찍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좀 짜봐야겠어요. 비숍님 어떻게 볼까요? 예, 조선 기자재 업체고요. 단조 업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과도 관련이 있고요. 먼저 좀, 힘을 좀 내시고요. 21,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6,400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로스를 입고 계십니다. 비중도 굉장히 높으신 걸로 봐서는 내려오면서 계속 물을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금 전에, 3부 시작할 때 우리 박미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무조건 보유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보유하실 때는요, 설계하십시오. 이거 이양 내려가면 내가 손절을 해야지라든가 이런 설계가 있는 상태에서 보유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일은 벌어졌고요. 굉장히 우울하실 텐데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동사는 지금 밑에서 이제 7,500원 위쪽에서요. 차트를 보시면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나 싼데 대주주가 또 지분을 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싼데도 대주주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밀리는 건데 현재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더 낮은 가격을 주문을 해서 매수를 불러오게 되는 현재 거래량이 밑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로 가실 필요가 있고요.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회사는 그렇게 금방 무너지는 회사는 아니니까 전상 꼭 참고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10,000원 조금 넘어갔을 때는 40%에서 일부라도 로스컷을 좀 해서 30%만 쥐고 버티는 이런 흐름으로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평생 들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 오늘 비쇼님의 설명 잘 들어보시고 발빠르게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사마제약입니다. 어제 문자 참여로 굉장히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오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8141님께서 보내셨고요. 5,300원에 10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 내리고 있어서 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제약주입니다. 100%를 매수를 하셨다면 주가 급등의 어떤 빌미를 잡고 매수를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 뉴스도 거의 없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서 제 수준에서는 분석이 안 돼서 정영훈 과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마제약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사마제약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 자체를 놓고 보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비중을 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으신데요. 사마제약은 지금 현재 적자가 나는 회사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꾸준하게 해왔던 회사고요. 예전 배당 성향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재작년에 한 200원 배당을 했고요. 올해는 150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요. 그 정도의 배당 수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인 5,130원에서 약 배당 수익률이 2.9%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사셨던 가격하고 좀 비슷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에서 좀 장기 소외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마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유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이 공장을 팔아가지고서 신공장으로다가 이전을 한 이후에 제품군의 믹스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꾸준하게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변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계속적으로 다 축소를 하셔가지고서 다른 여러 전문가님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종목에 같이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코스닥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점점 외면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올해 연말이나 아닌 내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지수가 한 차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래 없는 그런 종목들도 한 차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비중을 좀씩 줄이면서 다른 종목들로다가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일단 손해가 많지 않으시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들어온 종목도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까요? 하나사오육님께서 크로바 하이텍을 문의하셨습니다. 6,7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비쇼님, 네. 크로바 하이텍 봐주세요. 예, 반도체 패키지 업체고요. LCD 부품 업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동사는 실적도 괜찮고 여러 가지 회사 내용도 좋은 회사입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앞부분에 윗꼭지에서 무상증자, 유상증자의 물량 변화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소화를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났다는 건 기업 가치가 하락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사는 하락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너무 일찍 들어가셨고요. 현재는 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5,000원입니다. 5,000원까지 거의 다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만드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비중이 30%고 현재 이와 같은 종목군들은 상승 턴하지 않은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또 아래로 또 좀 궤곡을 만들고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이미 다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좀 버티셨다가 위로 6,000원 있습니다. 6,000원쯤 가면 좀 마음이 급하신 분이면 로스컷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예.
자, 크로바 하이텍 봤고요.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께 DMS를 받아보겠습니다. DMS를 사신 분은 2793님이시고요. 11,05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시흥입니다 하셨는데 시흥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DMS 진단을 해볼게요, 과장님. 예. DMS는 그 코스닥 종목으로다가 개별 종목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삼성전기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흐름과 그 동조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9,000원대 저점을 찍고서 지금 11,000원대까지 올라오는 좁은 박스권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10,000원대에 상당한 지지선이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몰린다, 약간이라도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13,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하게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11,000원대 매수하셨던 부분들은 보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라든지 IT 업종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세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목표 가격에 되면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확정시키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1,000원하고 10,000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더 매수를 하시고서 위로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그런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에서는 비중이 중요한데요. DMS를 하신 분은 일단 10% 정도밖에 가지질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중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으셨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물산을 볼 텐데요. 시장의 흐름, 상승 흐름을 또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겠습니다. 매수하신 분은 9303님이시고요. 삼성물산을 62,000원에 20%를 갖고 계십니다. 8일 연속 상승 때문에 불안하다고 대응 전략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떨어져도 불안하고 올라가도 불안하고 그래요? 예. 이거는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해해서는 못 먹는 종목이고요. 장중에 예를 들자면 오전에는 빠지는 듯 싶다가 오후에는 말아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그게 많이 진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꾸준히 추세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잘 샀습니다라는 말로 진단을 다 대체할 수 있고요. 예. 1차적으로 7만 원 기억하시는데 거기서 안 파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거나 하면 7만 원 이상은 못 갈 테니까 끊어주실 준비만 해주시고요. 현재는 중간에 하루 쪽 빠졌다가 하더라도 그냥 쥐고 가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삼성물산이거든요. 이유는 오랫동안 용산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했다. 그걸 풀어냈잖아요. 그 부분에 큰 손이나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많이 모여서 위로 축제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좋은 종목 잘 사셨다 생각하시고 편안히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가격대 잘 사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좀 더 수익을 내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차바이오엔입니다. 33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1,850원에 현재 비중이 50% 있으신데 오늘 추가로 더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기 전에 이렇게 문의 주시는 것도 참 좋은 투자 방법일 듯 싶은데요. 정영훈 과장님께 넘겨드릴게요.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은 비중이 50% 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추가적으로다가 50%를 넘는 비중에 대해서는 좀 보내드리지 않고 싶어 하는데요. 차 바이오엔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11,000원대 저점을 이루면서 기관의 매수세와 더불어 가지고 점진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차 바이오엔이 속해 있는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돼 가지고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향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세포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전하고 틀리게 국내 증시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0% 비중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비중을 유지를 하시고서 정고점 부분에서 약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다가 계속 유망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여러 다른 업종들로 다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위험 관리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문자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이트레드 증권의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맞춤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아래 나가고 있는 그 번호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한 7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지수는 다시 19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